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또 지난 영상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짧게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매수할 시기다, 이럴 때 사야 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기간에는 무슨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뭔가 둔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매지용 종목을 예를 들면서 어, 얘네들 자진 처리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근데 사라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식이, 종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바이오주 조금 망한 기업들 보면 신라젠도 있고요. 그죠?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영상을, 이분은 제 영상을 이제 지난 영상에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알면 이제 매번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메지온 같은 경우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릅니다. 자진철회라는 그 글자 네 글자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메지온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나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파이프라인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돈도 없고, 메지온은 돈도 없고요. 유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메지온은 계속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서. 왜냐면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이 딱 실패하고 나면은 이제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돈을 그 임상 진행하고 한다고 돈을 많이 쓰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메지온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형적인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벤처 기업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냥 그 딱 약물 하나, 유대나필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그거 실패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근데 프레시티 바이오파마는 반대로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결과물이 좀 가시적인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게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랑 이제 아바스틴, 췌장암 신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아요. 이제 일상 시작한 것도, 일상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에서 전혀 다르고. 두 번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메지온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나 바이오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한 이제 현금이 보유하고 있고, 물론 그 돈이 넉넉하다고는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는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생산부터 그냥 연구 개발부터 해가지고 약물의 후보 물질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또 임상 진행하고, 또 그것을 만약에 됐을 때 뭔가 생산하고, 그런 어떤 마케팅 빼고는, 마케팅은 어쩔 수 없어요. 마케팅은 그 현지의 그 마케팅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팔로를 이제 확보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약이겠죠. 약만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생산 이런 거는 어디다 맡겨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규모 측면에서 얘네들은 연구개발부터 해가지고 생산, 판매까지 싹 다 그냥 다 갖춘 기업이고. 다만 약이 좀 이번에 좀 커세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빠그라져서 조금 이제 곤란한 상황은 된 건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메지온이랑 조금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뭐라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자진철회했다, 요거 자진철회 요거 네 글자 똑같다고. 이게 주가는 어차피 자진철회라는 이 글자 자체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악재로, 큰 대형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운명이 같으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매지원 가면 끝장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특히 이런 벤처 바이오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은 얼마든지 작전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고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죽은 주식도 살려내는 게 작전 세력들이에요. 그렇게 제 말은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다. 얘가 이렇게 자진 처리했고 주가가 이래 됐기 때문에 얘도 자진 처리했으니까 주가가 막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더 낫다,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다른 회사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냥 결과물만 볼 거예요. 결과물. 매지원이 나중에 막 아무 개뿔도 없는데 나중에 작전주 해가지고 막 이상한 뜬구름 잡는 뉴스만 막 나오면서 막 호재 만발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가가 막 날라갔어. 그럼 매지원 날라갔고 여전히 만약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머는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머보다 매지원이 더 낫느냐, 더 나은 회사냐,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가만 놓고 보면 그냥 매지원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박 중인 거예요. 회사가 실제 잘 되고 안 되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나는 내 주가만 오르면 되고 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래 되면 무조건 매지원이 최고, 나봉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 주식은 그렇게 하니까 망하시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은 회사에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 생각이 받쳐주고 평단이 받쳐주고 그런 게 돼야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늘 올라도 문제, 그러니까 올라도 그거를 그냥 못 참고 파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매지원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막말로 만약에 본인이 매지원처럼 뭐 자진 처리했겠지, 얘들 자진 처리해서 주가가 이래 됐으니까 우리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파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분석하신 대로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주식 투자 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뭐 이거를 언급하신 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예, 도박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매지원 뭐 관련된 그 댓글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한 명의 또 다른 분은 뭐 같은 말 뭐 반복한다. 뭐 그것은 제가 대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좀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걸 조금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한다는 것은 뭐 술 먹고 우리 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좀 이 스피치에 어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이해를 좀 그리고 이렇게 좀 하신 분이 좀 화가 많이 나셨던데, 어쨌든 이 말을 하셨던 분께서 그냥 이때 사서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제 영상을 안 보셨던 분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까? 주가는요, 그분이 무슨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거를 말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말해줘야지, 뭘 사가지고, 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 나도 하겠다. 그게 아니라, 손절가, 목표가를 말하는 게, 이게 개나 소나다. 이걸 누가 하냐. 옛날에 제가 주식한 지가 한 15년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없고, 뭐 어디서 이거를 뭐 해주는 데가 없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증권 방송 같은 게 있었어요. 증권 방송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목표가 지금 현재 주가 뭐 10,000원인데 뭐 1차 목표가 이래갖고 뭐 11,000원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뭐 11,900원 하겠습니다. 뭐 이라고 손절가는 뭐 9,6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마나 목표가 손절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목표가 손절가, 지금 내가 만약에 주가가 현재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목표가를 뭐 지금 뭐 11,000원 하는 것도 웃기고, 하나만, 이건 또 하나만 하고, 그렇다고 묵뚝대고 30만원 또 이런 것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3,300 아파까지 갔잖아요. 20년도 4월에 이제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그게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자, 폭락을 할 때 이때 뭐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코스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1624에 사세요. 이때 사신 분들은 뭐 215에 사세요. 목표가 3215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폭락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코로나가 터지고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뭐 1600이든 1700이든 1800이든 1500이든 1650이든 1750이든 대충 요쯤에 사라 이거예요. 요즘에 사라. 그냥 발바닥이고 발등이고 손목 발목이고 정강 촛대뼈고 뭐 무릎이고 간에 사라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장세가 뭐 많이 오르는 종목 있고 적게 오르는 종목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오르는 장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뭐 한 3100 돼서 팔아라. 100 더 올랐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는 홀딩해라고 3,100, 3,000까지는 홀딩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실력이네. 이때 사라 하고, 이때 팔아라 하고, 이제 고점 다 됐다. 뭔가 이렇고 저렇고, 뭔가 뭐 수치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그 하락장으로 넘어갈 것 같다. 3,100에 팔아라, 3,200에 팔아라. 지금 이쯤에 하여튼 팔아라 이거예요. 머리 정수리, 뭐 귀, 턱, 어깨, 목, 어깨, 대충 이쯤에 대충 어디쯤에 팔아라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자, 지금 제가 28,000원에 제가 여기 추천 들어왔어요. 추천 들어올 때 제가 뭐라 했냐? 장기, 분할, 매수해라. 예,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강제 존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존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존버인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저는 들어올 때부터 장기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사라.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는 제가 이런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들을 제가 끌어들이면서 그럼 이 저항선 지지선마다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선은 아니다. 이 선은 맞다. 이 선에 사는 괜찮다. 물타기는 아무 자리에서나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장기 분할 매수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개미한테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다?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이고, 주식은 푼돈 벌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적금 예금 넣으시면 돼요. 안전한 거. 채권 사시고. 아니면 좀, 우량한 어떤, 사채 같은 거 사시든지, 아니, 월세 받으시든지.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박나기 위해서 큰 돈 벌려고 적은 돈으로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과 인내를 투자 안 하고,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강원랜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잖아. 100% 이기면 100% 아닙니까? 20만원 그러면 20만원 따잖아요. 100% 수익이라 그거 하는데 몇십 초면 그냥 한 판 끝나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판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도박하면 되지. 가서 도박도 어차피 그 확률 게임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라는 거를 뭐 딱딱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기꾼이에요. 제가 지금 지금 사세요.
그리고 이거 10만원 갑니다. 예? 뭐 20만원 갑니다. 웃긴 거예요. 그냥 지금 살았어요. 그냥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가 바닥이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9,500원이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이 9,500원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이 밑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밑에는 그냥 무법지대. 데이터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개뿔도 없어요. 그냥. 예? 이 바이오 기업에 무슨 뭐 매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차트상으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9,500원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데이터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이 밑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제주껏, 재량껏. 자기 그냥 자금 사정에 따라서 9,500원 밑에서는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는 아무런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고하면 언제 오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냐고 어떻게 알아요? 얼마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때 사서 자 이렇게 쭉 내려 28,000원에서 2만원, 뭐 15,000원, 예? 13,000원, 12,000원, 만원, 자 9,000원 나중에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말따 올 수도 있고 이대로 뭐 상패 당할 수도 있고. 근데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어느 쪽으로 많이 열려 있느냐. 그래서 저는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때 돼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코스피가 1600대부터 3300 갔잖아요. 근데 1600에 샀을 때 이 세상 누구라도 3300까지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목표는 코스피 3300대 했을 때 파세요. 없어요. 그때가 돼봐야 한 3000, 3100 되면 이제 그때 뭔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거시적 경제나 미시적 경제나 뭐 금리, 물가, 유가, 환율 뭐 여러 가지들이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몇 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쯤 돼서 파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뭐 코스피 3215에 파세요. 3211에 파세요. 뭐 이게 아니라고요. 목표가 손절가라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마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손절가도 그냥 일어나 마나한 손절가고 목표가도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거 옛날에 했거든요. 증권 방송에서. 요즘에 증권 방송 안 보잖아. 요즘에 저기 유튜버 방송으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 증권 방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마나야, 하나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분명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쯤 사서, 그냥 이렇게 사서, 나중에 이게 10만원 갈지, 5만원 갈지, 10만원 갈지, 20만원 갈지, 30만원 갈지, 50만원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몇 배 먹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이거 살 때 자기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팔 거다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때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대해서. 마음속에 뭔가 목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목표가가 오기 전에 어느 시점 돼서 뭔가 여러 가지 이 경제적 상황이 급변했어. 그럼 파는 거예요. 나는 이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고 쭉 갔는데 주가도 쫙쫙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CEO가 이 회사 CEO가 변심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든지 주주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또 파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요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뭐 그건 도박꾼들이나 하는 얘기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잠깐 먹고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락할 때 사는 거고 미친 듯이 오를 때 와 사람들이 또라이 미쳐있다 이럴 때 파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도 말씀드렸죠. 부동산도 팔아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주식하고 부동산 다 다릅니다. 방향이 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굉장히 느려요. 주식은 먼저 움직이고 늘 먼저 움직이고 상승도 먼저 움직이고 하락도 먼저 움직여요. 주식은 그리고 그런 반등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반등 1도 없이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 부동산이 무슨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반등을 하니, 금리가 상승 안 하고 인하하면 반등하니. 여러분들, 온도가 100도다, 100도. 뜨겁죠? 100도에서 95도로 떨어졌다고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80도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금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금리를 이제 금리 인상 안 하면 부동산 오른다. 금리가 인하되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금리 인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세요. 금리 동결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다시 얘기로 돌아온다면 지금 사세요. 지금 9,500원 밑에서는 그냥 여기는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냥 매수.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절망적이고 뭔가 다 끝났다. 이런 좀 분위기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또 사세요. 그게 분할, 매수, 장기 투자의 매력이에요. 싸게 산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저점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저점.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 주식 리비안 할 때도 그게 미친 듯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예? 30달러. 그때 제가 5, 6, 7월에 그때 제가 매수를 해라 했어요. 이때 이 다펑입니다. 들어가고 20달러까지 깨져 19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원래 180달러 하던 건데 원래 최고점. 이거를 20달러까지 기다렸다가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 20달러까지 떨어지고 반등했을지 15달러까지 떨어지고 반등했을지 10달러까지 떨어지고 반등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이때 사라고 얘기했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쯤 다가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PBR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PSR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쯤이면 충분히 저평가다. 이집도 들어가세요. 한 30달러에 사고 25달러에 사고 20달러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등해 한 24달러에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이게 쭉 오는 4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또 팔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가 되면은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분위기가 되면은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세요. 팔 때는 언제 팔지 몰라요. 지금 9,000원까지 떨어졌고 이게 8,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건 저도. 하지만 지금 사야 된다는 건 알아요. 지금 사서 나중에 이게 만원이 5만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팔아야 될 시점. 우리 파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팔아야 더 오르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는 것도 때 되면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가세요. 매도할 때도 어떻게? 왕창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분할 매도 조금 하세요. 비중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만 되면 다 파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또 지금 제가 같은 말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따로 분석할 게 없어요. 왜? 9,500원 밑이니까. 예, 지금은 그냥 매수하는 거 외에는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냥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기우제가 아니에요. 원래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예. 이미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요. 뭘 예측했다? 떨어질 걸 예측했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확률도 상당하다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넋이 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준비하고 있던 우리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평단도 팍팍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사기꾼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르나 마나 따나 마나 한 그런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그건 사기꾼이에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자, 요렇게 좀, 저기, 구독자분이신지, 그냥 그 영상 하나만 보신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댓글에 대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했고, 따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주가, 뭐, 그런 분석은 좀 디테일한 건 없어요. 어떻게 회사가 매일매일 분석할 게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은 최저 마지노선 9,500원 아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할 게 없어요. 일단 9,5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 밑에는 그냥 사세요. 8,000원대 되면 8,000원대 사세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인내하시라. 당장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뭔가 소식 터질 게 지금 수개월 내에 별로 없잖아. 최저항 심리학 정도가 아마 올 가을 뭐 3, 4분기 아니면 4, 4분기 정도에 관련된 뉴스가 터지지 않겠나. 예. 뭐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는데 어쨌든 당장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 한 종목에만 너무 목매여 있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다른 영상에서 미국 주식이나 다른 종목들도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주의를 좀 분산시켜서 조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아무튼 좀 이런 댓글에 대한 좀 오늘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